코로나로 인해 우리나라 국민들이 고생하고 있는 와중에 2022년 새해에 들어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류 엔터테인먼트 수출액이 5년 전에 비해 2배 증가했다는 소식입니다. 이에 대해 보도한 것은 일본의 주요 언론 일본경제신문입니다. 이와 같이 이제는 일본의 주요 언론 매체들도 한류와 한국 문화가 뛰어나다는 것을 인정하는 추세로 변하고 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한류의 거침없는 세계적 인기에 대하여 과거에는 현실을 부정하고 통계 조작이었다느니 일본 문화를 표절했다느니 황당한 발언을 하면서 열등감을 표출하던 일본의 반응과는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2012년에 강남스타일이 유튜브 개시 4달 만에 조회수 7억 회를 기록하는 대성공을 거두었을 때도 일본의 혐한 세력들은 처음에는 일본 기업이 만든 한 TV 광고를 표절했다고 황당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스타일의 조회수가 계속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그들은 나중에는 한국인들이 조회수를 조작하고 있다고 망언을 퍼부으며 현실을 부정합니다. 하지만 중국이라면 몰라도 한국의 인구수를 고려하면 아무리 조작을 해도 조회수를 7억으로 만들 수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아무튼 저번 주에 해당 기사를 게재한 일본경제신문은 친한 성향 언론도 아니고 일반적으로 우익 및 반한 성향으로 평가받고 있던 언론이었던 만큼 일본의 국수주의자들조차 점차 한류의 우수함을 인정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무튼 이와 같이 저번주 일본경제신문은 음악, 드라마 등 한국의 문화 콘텐츠의 작년 수출액이 사상 최고치인 15억 달러를 기록했다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1년 동안 무려 7% 성장했고 5년 전 대비 약 2배 수출액이 증가한 것입니다. 한편 한국의 콘텐츠 수입액은 올해 전부터 점점 감소했고 2019년에는 수입의 수출의 8분의 1 수준까지 줄어들어 한국의 콘텐츠 산업은 대흑자를 기록했습니다. K-팝을 비롯하여 국내에서 뛰어난 콘텐츠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굳이 외국 매체들을 찾아서 볼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기사에 따르면 작년 한류 열풍 중 특히 강세를 보였던 것은 음악 분야였다고 분석합니다. K-팝은 이미 미국과 유럽에서 한 가지 장르로서 확립되었고 BTS를 필두로 하여 블랙핑크 등이 세계적으로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의 음악인들은 유튜브나 팬사이트 등에서 무료 시청의 기회를 제공하여 전 세계적으로 팬을 늘리면서도 음반 구입을 유도하고 온라인 라이브 티켓 판매를 통해 매출을 늘리고 있습니다. 최근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 미술관 출입이 금지되고 연극, 뮤지컬, 콘서트가 취소되는 등 전 세계의 문화예술계가 위기에 처했지만 한편으로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매체의 수요가 늘자 코로나라는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만들어 한류 컨텐츠는 오히려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니케이 측은 한류 수출 증가에 박차를 가한 것이 오징어 게임을 비롯한 드라마 분야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은 넷플릭스에서 공개를 시작한 지 28일 만에 1억 4,200만 회의 시청수를 달성하여 넷플릭스의 역대 최다 시청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넷플릭스는 작년 10월 중순 이후 영어가 아닌 언어로 된 컨텐츠 중 상위 10개의 작품 중 4개가 한국 작품이라고 합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만화하면 일본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는 만화 산업도 한국이 장악하고 있다고 위기감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IT 기업들은 21세기 디지털 시대에 적응하여 스마트폰으로 만화를 보기에 용이하도록 컵 분할을 세로 방향으로 나열하는 등 네이버와 카카오 등의 한국 기업이 제공하는 웹툰이 일본의 만화 산업과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일본은 만화 산업에 있어서도 물론이고 디지털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아직도 팩스를 사용하고 도장 장인들의 일자리가 사라지면 그들의 정치적 지지를 잃어버릴 우려 때문에 일본 정치인들은 아직도 도장을 폐지하지 못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만화의 일본식 발음으로 영어사전에 망가라는 단어가 등재될 만큼 한때 전세계 만화 산업을 제패하던 일본이었지만 디지털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고 도태되어 한국에 그 지위를 내줄 것도 이제는 시간 문제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디지털에 적응하지 못하고 도태되고 있는 일본과는 달리 한국 컨텐츠 산업의 특징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국제적인 수요를 확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이제 5,200만 명 인구의 국내 수요에 머무르지 않고 디지털 시대를 적극 활용하여 전 세계 인류가 즐길 수 있도록 작품을 제작합니다. 한편 컨텐츠 산업의 비약적인 활약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다른 산업도 상승 효과를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한류를 통해 우리나라의 국제적 인지도가 상승하고 짜파구리 신드롬처럼 한국 영화에 등장한 상품을 본 외국인들이 해당 상품을 실제로 구입하게 되면서 한국 제품의 수출이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기생충 이후 2020년 2월 짜파게티의 해외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작년에는 한국 식품의 수출액이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화장품 수출액도 작년 10월에 과거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니케이는 기사의 끝부분에서 한국의 컨텐츠 산업에서 일본을 압도적으로 뛰어넘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미 한국의 방송 컨텐츠 수출액은 2019년에 6억 800만 달러, 엔화 환산 770억엔을 달성하여 일본의 수출액인 530억엔을 추월했으며 한국 연예 기획사의 특징으로서 매출 중 해외 시장에서 발생한 비율이 높은 것이 일본의 연예 산업과 크게 다르다는 것을 지적하며 기사는 결론을 맺습니다. 물론 아직도 일본 극우파 세력들은 넷플릭스에서 오징어 게임이 1위를 기록한 것에 대해 연령 제한이 걸린 드라마가 1위를 차지한 것은 말도 안 된다. 한국인들이 조회수를 조작한 것이다. 라고 아무 근거도 없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한류가 인정을 받고 돈이 흐름으로 증명이 됐는데 부정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거짓말을 해도 돈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현대 속담도 있는데 말이죠. 지금의 사회초년생 세대들만 해도 어린 시절에는 일본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자랐는데 이제는 완전히 반대를 뒤집히고 일본인들이 한국 드라마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시청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현재 한국 문화의 우수함을 전 세계가 인정하고 있고 이것이 돈과 숫자로 명백하게 증명되고 있으며 20세기 한때 세계 문화 산업에서 큰 축을 차지하던 일본은 이제 시대의 흐름에 적응하지 못하고 도태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코리아 알파였습니다. 감사합니다.